평택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한 조국 후보의 이 큰절 장면이 사실은 최근에 화제였습니다. 네. 평택 노인협회를 방문을 했는데 네. 들어가면서 큰절 한 번을 하고 사실 좀 장면 나오는데요. 사실은 아이고 힘겨루기. 같이 결단했습니다. 이번에 왔습니다. 신입입니다. 네, 저를 제가 받았는데 이제 평택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평택 신입생인데 평택시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또 새로운 효자가 좀 돼보겠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인사하시는 것만 한 번만 좀 이렇게 다르게 하실까요? 그러면 절 한번 다시 하라. 아, 그래서 두 번 절을 한 거예요. 씨름하는 것 같잖아요. 사진을 못 찍었나 봐. 맨 처음에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신입생 인사 올립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저를 이제 다시 또 합니다.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편해 보이진 않아요. 성공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아니 주변의 보좌진들은 저렇게 신랑이 하는 것까지 봤으면 바로바로 즉각 사진 잘 찍고 해야지 이걸 두 번이나. 아니 뭐 이제 현장에서 기자가 원하니까 네. 본인은 응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우리 저희 어르신께서는 저를 두 번 받은 게 됐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절 두 번이 갖는 의미는 그렇죠. 사실 심신이 건강치 않다면 크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삼각공조로 기자가 부탁을 했으면 네. 옆에 있는 참모 보좌진이 말려야지. 말리거나 당사자가 네. 아예 한 번 했으니까 우리는 네. 이야기할 거라고 네. 상황을 좀 마무리하는 그림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실패한 조금 우스꽝스럽게 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아이고. 조율을 현장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뭐 물론 이제 기자가 현장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절하는 사진은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런 어떤 뭐랄까 본인 나름대로의 의지는 알겠는데 이절 받으시는 분이 두 번을 받아버리고 실제 저렇게 좀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몸을 감싸 안으면서 뭔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됐다라는 점에서 네. 모든 방면에서 뭔가 좀 매끄럽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혹시 평택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SNS에 오타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던.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평택시가 아니라 평택군이라고 썼던 것도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것도 이제 한 20분 만에 수정을 하기는 20초라고 했나요? 20분이라고 했나? 그렇게 짧았다고요?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것도 수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짧은 시간 안에 수정은 했다고 하는데 오타를 가지고 너무 그 뭐랄까 민망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평택시에 이제 출마를 하시는데 평택군 저거는 저건 좀 큰 실수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그 이 방송 시작할 때 우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아, 네. 저도 그거 예전에 잘 쓰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딱 하나만 실수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좀 주의가 깊지 못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군이라는 발언 자체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정서적인 공감, 미리 대비했던 그 자세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네, 네, 네. 아까 그 어르신께 절 두 번 한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시민들을 정치적 소품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세우고 내가 필요한 상황에 활용하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진정으로 느끼시는 분들 자체가 아, 나 공경받고 있어, 존중받고 있어. 그래, 신입생으로 온다니 하나씩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르게 배워서 우리 시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정책을 내놔야지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앉혀놓고 저 자리에서 아마 네. KTX 발언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러니까 네. 하나씩 스텝이 꼬이다 보니 네. 절, 군 그리고 이미 예. KTX는 있지만이라는 예. 발언.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 부족인 상태가 고스란히 저 한 장면 안에서 다 드러났던 거예요. 조금 준비를 하고 가셨어야지. 네. 만약에 정치를 해서 원내로 입성할 목표로 평택시를 잠시 빌리는 렌터카처럼 여겼다면 네.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차주가 네. 키를 맡기겠습니까? 음.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크다. 네. 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정서에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우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게 약간 좀 그 조급함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은 일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조국 대표님이 SNS를 하시면서 뭔가 논란이 되거나 했던 지점들은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참모들과 잘 상의를 해서 올리실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의미를 차곡차곡 잘 담아가지고 함축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실시간으로 SNS를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평택 군 실수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앞서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 어떤 뭐랄까 이 평택이라는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 여러 지역을 뭐랄까 좀 감안하다가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이 차원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논란들이나 이런 해프닝들은 저희가 있을 때마다 또 전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평택을 출마의 명분으로 국민의힘 제로 네. 그리고 내란 촉결인데 평택을은 잘한 결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누가 말씀해 주셔도. 네. 뭐 여러 가지 실수 연발 앞에서 이미 다뤘으니까 네네. 진보당 김재원 대표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면 그 야 사당의 연대를 그동안 쭉 외쳐왔었어요. 그리고 네. 교섭단체 20명까지 우리가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도 물밑에서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당에서는 가능한 한 석 더 진보당도 가능하다면 한 석 더 예. 해서 20석을 채워보자라는 목표를 예. 이미 깊이 나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아까 그 어르신 앉혀두고 두 번 절한 것과 같은 네. 맥락에서 보자면 그 진보당에 함께 했던 그 연대를 예. 이제는 우리가 달리는데 네가 너무 번거로워. 너무 무거워. 예. 그러니까 내려. 네. 감탄고토, 그러니까 야당발 감탄고토의 장면이 또 한 번 연출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소수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자고 모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대 양당 두 곳을 놓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다른 시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 정치에 반영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서 창당하신 거잖아요. 네. 검찰 개혁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예.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소수 당에게 힘을 빼는 작업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을 잃어요. 예, 예. 이렇게 배신하고 그럼 또 작은 목소리들끼리 연합해서 큰 목소리 내보려고 시도를 하면 예. 누군가 언제는 우리를 배신할 거야. 예. 그러니까 신뢰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평택에 대한 이해는 저쪽 평택 항부터 세계 최대 미군 기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예. 그건 없고 여기에서 국힘 제로를 외칠 만한 명분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내지 말아야 되는 목소리가 더 크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참 씁쓸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뭐 최소한 5파전 이렇게 보이거든요.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기 김용민 TV에 나와가지고 그 진보당 대표가 얘기를 네. 했대요. 네. 김재현? 뭐라고? 예, 김재현 대표죠. 네네. 김재현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서운함이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복잡한 방정식을 조국 대표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평택을은 뭐 아무리 그 유권자들의 어떤 세대 구성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념적 어떤 성향 구성이라는 게 진보 쪽으로 좀 많이 좀 넘어온 상황이라고는 하나 네. 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국힘 제로가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평택을 선택 굉장히 잘한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하남을 저는 생각을 했다가 평택을 결정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그래서 아니에요. 험지라고 하신 건가? 2024년 총선 때 네. 평택에서 그 비례 투표율이 네. 상대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높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떨지는 또 여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네. 그 당시에 20% 넘는 곳이 뭐 광주 쪽 말고는 몇 개 꼽아요 손에. 제 얘기는 이제 구도가 어렵다는 구도가요. 거예요. 거의 이제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험지로는 저는 동의하진 않고 네네. 구도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죠. 네, 그러니까 단일화 할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지금 네. 제가 그냥 얼핏 봤는데 그 예전에 쌍용자동차
노조 투쟁을 했던 그 위원장님도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민주총 위원장님도. 네네네. 거기까지 나오면 더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본인 스스로 험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좋은데를. 그리고 부산 출마를 검토를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다라고 직접 밝혔고 그래요? 김영진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그거 나다. 그거 내가 만류한 거다라고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타 당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나가지 말라 한다고 해서 나가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이게 사실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내가 그랬다라고 손들고 나오신 분도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 김영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인재영입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지역 공천에 대해서는 김영진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를 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음. 제가 볼 때 기사화된 내용은 없어요. 예. 그러면 왜 자당에 아직도 좀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 지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갈무리를 하지 않으시고 예. 우선순위로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평택에 대한 입장만 그게 나였어. 예. 그러니까 부산을 오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은 나였어라는 입장을 밝히신 거잖아요. 뉘앙스로 네. 보면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정무적 판단에서 내신 건지 예. 그리고 조국 대표의 경우에 민주당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고려 대상이고 네. 진보당에서는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든 뭐 물밑 작업이든 김재원 대표가 평택에 나간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겠죠. 그 부분은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이야기였나? 예.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거기선 잃게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은 거대당이라 우리가 좀 부담이고 예. 진보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권발 토사구팽처럼 야 너 내려 하면 그냥 무시하고 내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건지 예. 이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가대표 후보라고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더 큰 평택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 뭐 상황인데요. 만약에 조국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조국 후보는 앞으로 이제 정치적 미래를 담보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물론 이제 민주당과 협당 카드도 남아 있어서 정치적 전망이라는 것들을 또 다른 각도로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이럴까 패배의 명분을 찾을까요? 민주당이 후보를 냈기 때문에 단일화하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못해서 국민의힘에게 예를 들면 이 국회의원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인터뷰를 다 종합해 보면 네. 조국 대표는 자력으로 네, 3표 더 얻어서 네. 무조건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일화를 안 해도. 그러면 이제 어느 당에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저였다면 지금 굳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야 될까? 예,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 때에도 네, 네, 이렇게 밀어붙여서 너무나 빠른 시기에 나오시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력 혹은 앞으로의 대선 주자로서 예, 뭔가 빚지는 느낌도 있고 네. 또 좀 동력을 이루실 수 있을 만한 네. 명분이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에서 좀 조심스럽긴 했어요. 나오셔서 좋긴 했지만 네, 네, 그러면 나를 주축으로 내가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는 않지만 네. 나머지 12분의 비례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비례의원들은 누구보다 혁신당의 간판을 달고 얼굴을 내비쳤던 네. 홍보가 됐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역에서 광역 단체장이든지 시의원이든지 조직을 좀 꾸려서 그분들 비례 승계 앞으로 밑으로는 되니까 네. 다른 기다리는 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하시고 얼굴 알려주신 분들이 나와서 네. 이번 보궐 때 한번 필승을 보여주자 하는 구도를 짰다면 예.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원들은 없으신 없나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만약 당대표에게 아.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다면 예, 이 정도의 결단으로 혁신당은 달리고 있다라는 걸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네. 너무 좋은 카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진 신장식 후보, 신장식 의원님, 네네. 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이런 분들은 사실 재보궐선거 출마할 수도 있을 만큼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인데. 그렇죠. 당을 위해서라면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게요. 자, 코너 오윤의 초. 자, 조국 대표는 이 평택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일화 가능하겠습니까?
아, 저는 진짜 이 선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네네. 부산 북갑을 반대했다라고 한다면 조국 대표가 네. 출마하는데 네. 그거는 조국 대표를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냥 민주당 차원에서 네네.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에 부산 북갑에 어쨌든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몸집이 커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견제해서 그랬나? 참 저는 항상 예전부터 부산에 조국 대표님이 출마하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네네. 그럼 진짜 더 커질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나라도 가서 부산에서 같이 진짜 선거운동 해주지.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또 과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예, 네. 예.